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보는 안목을 넓혀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중국에서 또다시 숙청의 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중국의 대표적 국유 금융기관 두 곳의 최고위 인사에 대한 당 서기직 면직 결정. 이게 이제 같은 날 발표가 됐는데요. 중국 금융계의 정풍바람이 거세지지 않겠나 이런 예상이 나옵니다. 블룸버그는 미국 시간으로 17일 중국 최대의 국유 선보회사인 중국인민보험그룹은 17일 그룹 회장 겸 당위원회 서기인 루어시를 당위원회 서기직에서 면직하는 당 중앙위 결정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어서 인민보험그룹은 면직 사유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로 회장이 자신의 의혹을 직원들에게 암송하게 하는 등 이 개인 숭배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온라인 공간에서 최근 제기된 바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와 함께 중국의 주요 국유 상업은행 중에 하나인 중국은행도 같은 날 은행 회장 겸 당위원회 서기인 류렌거를 당위원회 서기직에서 면직하는 당 중앙위 결정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했다 그러면서 역시 면직 사유는 거론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전격적인 숙청 배경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반부패 드라이브가 금융산업 분야에서 강화되고 있다는 와중에 나왔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외에도 중국 투자은행인 차이나 르네상스의 바오판 회장이 최근 돌연 연락 두절됐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수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왕빈 전 중국 생명보험 회장에 대해서 기소 절차를 받고 있다라고 지난달 밝힌 바 있습니다. 숙청은 단지 금융 분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중국 권력의 핵심 축인 인민검찰 쪽에서도 숙청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매체인 차이신이 14일 초고속 최연소 승진으로 관심을 끌었던 중국 경제 수도 상하이시의 장번차이 전 인민검찰원 검찰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장번차이는 1990년 대학을 졸업한 뒤에 공직에 입문했는데요. 이 검찰일보사 사장, 최고인민검찰원 신문판공실 주임 등을 거쳐서 2016년 1월 상하이시 인민검찰원 검찰장에 올라서 6년간 재임했던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랬던 그가 지난해 5월 30일 코로나19 통제와 관련된 상하이시 인민검찰원 회의를 주재한 이후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이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 그리고 국가감찰위원회 이걸 기율감찰위라고 그러는데 이 기율감찰위의 조사 끝에 범죄 혐의가 확인돼서 작년 9월 공산당으로부터 당적과 공직을 박탈당하는 쌍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로 넘겨져서 본격적인 범죄 혐의 조사를 받은 겁니다. 결국 그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서 샤먼 중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했다고 차이신을 전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공산당 당원신문의 공무원은 범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사법당국의 수사에 앞서서 기율감찰위 조사를 먼저 받게 됩니다. 중국 공안당국은 장번차이가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수수했으며 그 금액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직책과 사명을 포기하고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직위를 이용해서 이득을 챙기는 한편 불법적인 사업 운영으로 막대한 재산을 챙겼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혐의는 부패가 일상화되어 있는 중국에서 누군가를 숙청할 때 항상 쓰는 메뉴라는 점에서 그렇게 설득력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함께 중국 고위 관료 3명도 기율 위반 혐의로 동시에 낙마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율감찰위는 5일 하웅진 야오닝성 다렌시 정협주석, 이펑페이 후난성 정협전 주석, 자오샤오핑 신장 생산건설병단 부사령원 이런 3명을 엄중한 기율 및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고위 공직자를 부패 등의 혐의로 조사할 때 일반적으로 기율 법률 위반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기율감찰위 조사 대상에 오르게 되면 이 공직에서는 일단 낙마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율감찰위 조사를 마치게 되면 곧바로 공안이나 인민검찰원 같은 이 사법기관의 수사를 거친 다음에 재판에 회부됩니다. 중국 매체 펑파이는 이들 3명을 포함해서 올해 들어 6명의 부부급, 그러니까 차관급 이상 간부가 낙마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기울감찰위는 홈페이지에 지난 1월 6일 지빈창, 산둥성, 칭다오시 정협주석 등 3명에 대한 기울감찰위 조사를 발표한 다음에 홈페이지에 새해 들어서 호랑이 3마리를 연달아 때렸고 부패를 척결하는 일은 한시도 멈출 수 없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은 부패한 고위 관료에 대한 사정 작업을 호랑이 사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3년임을 확정 지은 뒤에도 강력한 사정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순전히 중국 공산당 내의 기강을 다잡기 위한 것으로 집권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지난해 제로 코로나 해제 이후에 흔들리는 민심을 붙잡기 위한 고육책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12월 6일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470만 명의 공무원이 대상인 반부패 캠페인은 집권 3개도 계속될 것이고 2023년에는 권력, 돈, 자원이 집중된 분야가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적이 있습니다. 중앙정치국은 시 주석을 포함해서 24명의 정치국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 중국이 부패와의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이 작업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정부패에 맞선 엄격한 조치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시 주석이 2012년 집권한 이후에 5년 주기에 2차례 임기에서 부패 문제 해결을 우선순위에 두어왔으며 이를 통해서 부패 청산과 더불어 잠재적인 경쟁자를 척결하는 일거양득을 챙겨왔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제24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를 계기로 시 주석이 후추나 부총리 등의 정적을 제거하고 최고 지도자 그룹인 상무위원들을 자기 사람으로 꾸린 상황에서 부패와의 전쟁 카드를 들고 나선 점이 주목된다라고 짚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집권 초기부터 이 반부패 운동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이런 흐름이 어느 나라에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을 통한 숙청은 한마디로 정치적 기반이 얕았던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쓰여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은 한마디로 권력투쟁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 겁니다. 2012년에 집권한 시진핑은 정치적 배경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어부지리로 주석직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그 속에 발톱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주석직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 강화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반부패 운동이고 이를 다른 말로 하자면 숙청인 겁니다. 집권 초기부터 불과 6년 만인 2018년까지 260여 명의 차관급 이상의 이른바 호랑이급 간부들을 조사했고 35만여 명의 관료들을 부패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이 중에 종신형을 선고받은 이들의 면면을 보면 시진핑의 호랑이 사냥 칼끝이 어디를 향해 있었는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면면을 살펴볼까요? 충칭의 명주 보시라이, 그리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저윤캉, 아주 유명하죠. 또 중앙군사위 부주석인 고보숑과 파면당한 후에 재판을 앞두고 사망한 중앙군사위 부주석 시차이하오 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 중에 보시라이는 중국 안팎의 주목을 받았고 강력한 권력자로 떠오르던 태자당의 기린하였고 저윤캉은 당내 최고 권력자 7인 중에서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진핑은 형벌상상위, 이게 뭐냐면 형벌은 상무위원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중국 공산당의 불문율까지 깨면서 정적을 제거해버렸던 겁니다. 자, 이런 대대적인 숙청을 통해서 시진핑은 권력 기반을 확실하게 굳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 내에서는 시진핑의 견제 세력도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1인 지배 체제를 강화했다는 의미죠. 이를 통해서 시진핑은 장기 집권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반부패 운동을 통한 숙청이 오히려 중국 내의 부패를 조장하고 또 방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반부패 운동이 오로지 법률에 의거해서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반시진핑파에게 유독 강력하게 집행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에 따라서 시진핑 충성파에게는 한계 없는 특권이 횡행합니다. 특히 공산당 중심 체제라는 특성이 공산당을 더욱 부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권력들이 집중돼 있어서 그런 거죠. 중국 공산당은 인민을 고루 편하게 하고 잘 살게 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인민을 수탈하는 조직체고 자신들만의 향락을 독과점하려는 그런 집단이라고 봐도 좋을 겁니다. 아마도 중국의 행정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규제가 많고 복잡할 겁니다. 이걸 레드 테이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패가 만연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은 중국 내 부패 척결이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시진핑의 권력 기반만 강화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것이 시진핑 반부패 운동의 실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